간식은 정말 조금 간식이죠. 성장기 때 조금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 먹이시는 것을 제일 추천하고요. 그러다가 아까 간식이 필요하면 아까 밤 같은 거를 좀 삶아주신다거나 아니면 올리브유에 바게트빵. 안녕하세요. 육아 한방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스타쟁이 최미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맨날 하지 마라,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들께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뭘 먹고 뭘 먹어야 되냐, 간식으로 뭘 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먹어야 되는 것도 좀 얘기를 해달라고. 간식을 뭐 먹어야 될 것 같으면 몇 가지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죠? 저 어머니들께서 간식으로 이렇게 빵을 많이 가는데 저도 죄송하지만 빵 많이 먹습니다. 좋아하죠. 옛날보다는 줄였지만 많이 줄였지만, 좋아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먹는 데는 약간의 팁이 있잖아요. 그냥 안 먹잖아요. 뭔가에 찍어서 먹는 거. 그렇죠. 그걸 얘기 오늘 특히 이제 빵 같은 경우에 바게트빵 해서 자연 발효 빵 열풍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바게트빵은 아무래도 프랑스 거다 보니까 아주 기술이 탁월하진 않지만 지금 자연 발효빵은 많이 발전이 돼서 제과점에서 많이 판매하죠. 사실 이게 우리가 빵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첨가물, 특히 이스트라든지 해서 이제 이렇게 발효시키면서 안에서 이제 단백질이 약간 변성된다든지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왕이면 빵을 먹을 것 같으면 뭐 우리 밀도 건강한 빵을 먹자. 건강한 빵을 먹자. 그래서 저희가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게 지금 바게트를 조금 먹으면 어떠냐.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영상은 반드시 아이한테 국한된 게 아니고요. 가족 모두를 위한 빵을 먹긴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한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 사람은 밥이 주식이지만 서양 사람은 빵을 먹고도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오늘 얘기했으면 좋겠어서. 사실 이게 프랑스가 이게 바게트가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프랑스에는 바게트 만드는 법도 이게 법률로 지금 제정이 돼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빵 통밀가루하고 소금 이게 물로만 만들어야 된답니다. 통밀가루와 물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첨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빵을 만들 때는 거기는 버터도 들어가고 이스트도 들어가고 베이킹 파우더도 들어가고. 그리고 설탕 많이 들어가겠죠. 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달고 하던 여러 가지 첨가물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저희가 유럽을 여행 갔을 때 거기는 밥이 없으니까 빵을 주식으로 해서 이제 아마 먹게 되잖아요. 근데 속이 편하잖아요. 생각보다 속이 편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바게트빵도 먹고 자연 발효한 이렇게 통밀빵을 먹는데 굉장히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이 이상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왜 유럽에서 먹으면 그것들이 소화가 되는지, 그게 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소화가 된다는 게 참 신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보니까 이게 역시 통밀빵. 그쵸? 그리고 자연 발효로 만든 빵들이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저희가 TV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유럽 쪽에도 요즘에 이제 패스트푸드가 많다 보니까 햄버거라든지 지금까지 좋은 빵을 먹고 있었는데 안 좋은 빵을 먹고 나서 원래 없었던 성인병이라든지 그게 많이 생겼다고 다시 통밀빵으로 먹어야 된다. 첨가물이 몸에 자꾸 들어가면서 오래된 밀가루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몸 안에 모든 물질들이 오래 남게 됩니다. 그 밀가루를 많이 먹지 말라는 게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 먹게 하는데요. 바게트는 바로 빻았다는 통밀을 이용한다네요. 금방 빻은 통밀에다가 소금과 물만 넣고 자연 발효를 했기 때문에 신선하고 우리 몸에서 소화가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몸에 해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먹는 법도 있는데 그냥 저희가 뭐 이렇게 달짝지근하게 뭐 잼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신선한 올리브유에다가 찍어 먹는 게 정말 좋아요. 그게 아무래도 팁이네요. 왜 외국에서는 그렇게 밀가루를 먹고도 가스가 들 차냐. 그거는 아무래도 올리브 오일에 찍어 먹었던 그 외국 사람들의 생활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식물성 오메가3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장기 때 아이들 같은 경우 오메가3 정말 필요한데 그걸 올리브 오일로 채운다는 얘기네요. 아무래도 요즘 비타민으로도 좀 매우 먹고 있는데 요즘에 비타민도 해양 생태계도 오염이 많이 돼서 이제 큰 생선으로 만든 것들이 중금속이 오염 많이 돼서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식품으로 먹는 게 낫다는 얘기네요. 약품으로 먹는 것보다는. 그렇죠. 한데 이왕이면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올리브 오일. 나중에 그렇죠. 한번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한국이니까 들기름이 좋긴 한데 그것도 볶지 않은 생들기름. 그렇죠. 그 생들기름을 오메가3가 많은데 그 올리브 오일 대신에 먹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사실 그 냄새가 조금 맞지 않다고 느끼시면 올리브 오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해드리는 게 사실 여러 가지 견과류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아이들이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밤을 조금 많이 추천해드립니다. 애기들한테 밤이요? 네. 이게 밤이 견과류 중에서 100g 중에 한 160칼로리로 열량도 좀 낮은 편이고요. 여기에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질도 이렇게 풍부해서 아이들 간식이라든지 뭐 어른들도 간식으로도 충분히 먹을 만한 음식입니다.
아, 그렇죠. 밤에는 어떤 쌀에 4배 되는 비타민 B가 들어있어서 영양 성분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C도 들어있어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밤을 추천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푹 익힌 밤을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게 밤이 또 신경을 조금 예민한 사람들 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짜증을 많이 내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밤을 많이 먹으면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된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밤을 추천하시는 많이 먹어야 돼요. 아니, 그게 사춘기 때 애들한테. 아니 근데 그 밤을 좀 들이거나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소화가 그렇죠. 좀 안 될 수 있죠. 저희를 보시는 분 대부분 영유아의 엄마들이 많을 건데 밤죽이라든지 이렇게 익혀서 그렇죠. 밤을 또 밥에 넣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이용하시는 방법을 일단 밥만 계속 삶아주는 것보다 밥이나 죽을 통해서 첨가해서 먹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또 이제 밤 같은 경우에 또 출혈을 멈추게 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아이들 코피 많이 터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밤을 많이 먹으면 좋은데 머리 쪽에 있는 열이 좀 풀어지기 때문에 코피 같은 경우를 조금 지혈시키고 좀 덜 나게 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밤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과일을 많이 못 먹게 하는데요. 그래도 좀 먹고 싶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제일 많이 물어보신대요. 과일을 평소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것이 문제고요. 소량을 조금씩 먹지 말은 건 아니죠. 식후에 디저트로 먹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아이들이 소량만 먹는 게 아니라 새콤달콤 맛있으니까 그게 양을 넘어서기 때문에 저희가 소량만 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먹게 될 때 오븐에 좀 구워서 먹는 것을 저희가 추천합니다. 그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신과일을 오븐에 구워서 먹게 되면 신맛이 좀 줄어들겠죠. 과일 먹고 속쓰리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때 일단 익혀서 먹게 되면 그 부분도 예방이 되고요. 또 이렇게 비타민이라든지 오히려 약간 구워서 먹게 되면 그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도마도를 먹어보라고 얘기하는데 도마도가 단맛이 많지 않으니까 도마도를 싫어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도마를 조금 오븐에 구우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먹을 때 약간 올리브 오일을 또 이렇게 얹어서 주면 이게 어릴 때부터 먹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풍미를 지금도 해달라고 저를 조릅니다. 근데 또 도마도가 익으면서 단맛도 더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이 약간 오메가3가 많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에너지도 업되고 그다음에 영양분 맛도 좋아지기 때문에요. 호일에 싸서 구우라고 권합니다. 뭐 포도도 그렇게 한번 구워보시고요. 사과도 한번 구워보시고요. 구워서 먹는 거예요. 네, 구울 수 있습니다. 구워서 먹으면 그러니까 신맛은 조금 더 줄어들고요. 풍미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소량을 먹어도 영양 흡수도 그렇고 만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이 권해드리는 게 이게 짜지 않는 떡갈비를 조금 해서 수시로 먹이신 것도 좋다. 왜냐하면 성장기 때 소고기 섭취 꼭 필요하거든요. 고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기 반, 거의 야채 반 해서 그 대신 짜지 않게 해서 그것만 먹을 수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떡갈비를 다 소고기 반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예, 돼지고기를 저희가 돼지고기를 많이 추천하는데 성장기 돼지고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반, 소고기를 반, 그리고 야채를 넣고 이렇게 해서 짜지 않게 떡갈비를 만들어 주라고 권장합니다. 일단은 뭐 간식도 역시 아이가 소화가 잘 돼서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분이 골고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간식을 먹는 것도 일단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주식입니다. 하루 3끼 식사가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가 간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도 말씀드려요. 아이 3끼 반반 잘 먹으면 다른 건 굳이 사실 부모님이 불안해서 간식을 주는 거지 아이가 습관이 간식을 많이 먹지 않는 습관이 된다면 주식 위주로 가고 간식은 정말 조금 성장기 때 조금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 먹이시는 것을 제일 추천하고요. 그러다가 아까 간식이 필요하면 아까 밤 같은 걸 좀 삶아주신다거나 아니면 올리브유에 바게트빵 이렇게 오늘 한번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그 부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